황금알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여기는 하우스에 전년도에 고추를 심고 아직 고추 때나 아직 철거를 안 해서 농사 준비를 안 한 하우스, 자그마한 터널 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일 오전입니다. 지금 여기는 고추를 재배하고 아직까지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이렇게 고추를 재배할 때는 웃자라 버리고 안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또한 비료가 부족해서 안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고추 이렇게 심을 때는 이런 작은 규모는 100평에 우리가 완효성 비료나 코팅 비료 한 포에 요소 한 포를 쓰는데, 그 말은 평당 200g, 200g 양이라거든요. 그러면 완효성 비료나 코팅 비료 둘 중에 하나를 200g을 쓰고 평당 요소를 200g 정도 쓰면 된다, 기비로. 그러면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탭이나 이런 걸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는 대로 주고, 비료가 부족하면 여탄 장애도 많고, 또 비료를 많이 주도 또한 고추가 장애가 있고, 또 심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구멍에다 비료를 한 숟가락 넣어버리면 장애가 많습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토양 시비를 적정히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다. 또 성장 과정에 구멍을 뚫어가 주는 비료도 또한 우리가 생육에 장애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비를 줄 때는 흙골에 주거나 관수를 줘서 비료를 안정적으로 주는 게 좋다. 이 씨값은 고추에서 1.5에서 1.8 정도 재배하면 질병 없이 다수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고추밭 전체 지금 하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점적 호수로서 물을 줍니다. 점적 호수. 점적 호수로 이렇게 장치해서 물이나 비료 공급을 주는 형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수분 23.4%에 이 시가 0.47, 온도 12도 정도 나옵니다. 더 바닥층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시가 0.9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고추에 이제 줄기를 보면 줄기 마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디를 살펴보면 여기 주인이 이제 농사 지을 때 비료한 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마디가 절간이 이렇게 길쭉길쭉하다 소리는 비료가 그래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절간이 길다 소리는. 절간이 길다는 거는 고추는 길고 좋으나 키가 많이 큰 이게 커버리면, 이 절간이 크다 소리는 시비량이 적어서 절간이 계속 큽니다. 이런 절간이 계속 길어진다. 그래서 절간이 길어져 버리면 고추가 얼마 못 따서 키가 커버린다. 그 원인은 지금 잔량 비료도 적지만 비료를 적게 줘서 그렇다. 그리고 여기는 점적이 펴져 있기 때문에 바닥에 구멍 시비는 한 흔적이 없습니다. 구멍 뚫어가 주지 않았다. 그리고 방앗다리 아래는 다 깔겠다는 거죠. 개순을 두지 않았다. 개순을 두지 않고 재배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정적으로 매년 이렇게 하는 농장이기 때문에 이런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죠. 구멍을 뚫어서 비료는 주지 않는다. 그러나 시비량이 좀 적은 것 같다. 이 시 측정을 안 하니까 V자식으로 Y자식으로 요 파이프를 설치해서 아주 이렇게 고추 유인을 아주 잘해서 재배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절간이 여기에서는 이제 아래에서는 길다가 요 위에 가면 절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절간이 짧아지다가 다시 성장했는데, 요 절간이 짧아질 때 비료가 많아서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비료가 부족해서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데 보면 절간이 짧아지는데 성장했단 말은 비료가 과다돼서 그런 겁니다.
비료가 과다됐을 때 여기 가지가 크고 비료가 없으면 이 객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요 부위는 과다를 시켰다. 그래서 여기 마디에서는 여기부터는 비료 과다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요까지. 그럼 마지막에는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또 마디가 늘어졌다. 이렇게 보면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추에 비료가 부족하면 절간이 늘어진다. 그리고 고추가 우리가 초물이 열었을 때 이 끝에 끝마름이 생기는 게 있다는 거죠. 끝마름. 자세히 보면 이 고추가 어릴 때 처음 열어가 많이 주렁주렁 열었을 때 여기 새카맣게 마르는 게 있습니다. 그 마르는 거는 우리는 고추의 황금을 무슨 끝마름이라 이야기하는데, 일반 농가 우리가 그거는 칼슘 결핍이라 이야기하는데, 끝마름은 비료 부족에서 생긴 거거든요. 처음에 밑에 주렁주렁 열었다가 위에 가면 고추가 가늘어지고 이렇게 가령 이걸 마른 이 고추를 설명하자면 요 부위가 잘못된다는 거죠. 요 부위 끝이 시들어가 말랐을 때 일어나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이 굵고 살이 쪄 있으면 끝마름 안 일어납니다. 고추가 이래 끝이 굵으면 고추가 장이 없고, 끝이 좁히다고 가늘면 초물 열었던 게 끝마름이 생긴다. 그건 칼슘 결핍이 아니다. 비료를 부족하게 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비를 충분하게 주면 끝마름 안 생깁니다. 고추는 끝이 굵어야 된다. 고추는 끝이 가늘면 그 고추나 끝이 가늘면 안 된다. 고추가 끝이 가늘면 비료가 부족해서 힘이 없다는 거죠. 고추는 끝이 굵어야 된다. 끝이 가늘면 안 좋다. 그렇게 아시면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고추가 끝이 가늘면 비료가 부족하다. 꼬부러지고 가늘어진 건 비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이파리가 이렇게 길쭉해야 되는데, 이파리가 길어야 되는데 잎이 작아지고 하트 모양으로 둥그러지면 비료가 부족하다. 또 아래쪽에 이파리들이 노화되었을 때 누른잎이 아래쪽에 누른잎이 많이 생기면 또 비료가 부족하다. 그럴 때는 이런 점적이 있으면 비료를 100평당 3 내지 7kg까지 넣어도 된다. 그래서 비료가 많이 있을 때는 3kg 넣고 부족할 때는 5 내지 7kg가 100평당 넣는 게 좋다. 100평당. 그런데 그 비료는 이 시값이 100평에 우리가 1kg를 올리면 0.08이 올라간다. 비료가 100평에 5kg 쓰면 5, 8, 4, 0.4가 올라간다. 아주 수량이 작습니다. 요거 4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100평에 10kg 써야 0.8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이 0. 지금 우리가 9 정도 있다면 100평에 10kg 쳐도 이 100평당 10kg 줘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수치에 비례해서 작물이 되는 거와 연관이 있다. 수분은 35에서 45%. 그건 지금 29%니까 부족하다. 지금 이거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지금 작물 재배하니까 관계없는데, 그리고 이 씨값은 1.2 이상이 돼 질병이 없다. 여름에는 여기 1.8이 제일 좋고 1.5 이상이면 아주 작물이 잘 된다. 그럼 0.9니까 여기다 비료를 더 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농업은 이제는 과학이다. AI 시대 과학적인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또 한 말씀드리셨고, 여기는 보면 고추가 끝까지 이렇게 많이 열었다가 수확하고 말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끝이 굵어야 된다. 끝이 굵으면 질병이 많이 없습니다. 끝이 굵어야 된다. 끝이 가늘면 칼슘 결핍이다. 그런데 끝마름이다. 비료 부족에서 생긴 일이다. 그래서 노지에 심는 분들은 고추를 비료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기비도 우리는 보통 평산적으로 황금알농부에서 이 시값을 측정해서 매뉴얼을 개발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서 적게 쓰고 있다. 그래서 비료를 충분히 더 주자. 그게 100평당 올코팅 비료나 완연성을 한 포를 넣고, 요소를 한 포에 이어서 100평에 2포를 넣고 일반 탭이나 우리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바카리에서 하자. 그리고 고추가 주렁주렁 열었을 때 위에 상부에 올라간 잎이 둥그러지면, 작아지고 둥그러지면 비료가 부족하다. 그때는 우리가 흙골에다 추비를 주자. 이렇게 고추가 나무가 이렇게 컸을 때는 100평당 반포를 주고 요소를,
그렇지 않으면 고추가 어릴 때 비료가 부족하면 100평당 한 포를 줘도 괜찮다. 단 구멍을 뚫어서 주는 건 그 장애 있고 그래 좋지는 않더라. 그 양으로서 전체 생육에 영향이 되지 않다는 거죠. 흙골에다가 충분하게 비료를 주면 된다. 이래 큰 나무들은 뿌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100평당 10kg까지 주는 게 좋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을 때 고추를 정식할 때는 물 20리터에다 골드그린 60cc에 설탕 120g 침지레가 심자. 물 20리터에. 그래 침지레가 심으면 좋다. 100평 고추를 심을 때는 물 20리터에다가 골드그린 60cc에 설탕 120g 침지레가 심든지 조루관주레가 심으면 좋다. 그리고 심고 나서는 그 터널 재배나 그런 거는 뭐 연면 시비 할 수 있겠지만 노지 재배나 이런 하우스 같은 게 연면 시비를 충분히 해주자. 그러면 작물이 잘 큰다. 물 20리터에 60cc에 설탕 120g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해주고 또 맹물을 뿌려주면 더 자주 해도 된다. 연면 시비를. 그래 하고 마지막에 생육 중에는 뭐 연면 시비 충분히 해주면 되겠고 노지 고추가 비가 올 때는 비 오기 전에 물 20리터에 골드그린 60cc에 설탕 120g이 아니고 200g을 넣어서 살포하고 나면 비 오고 난 뒤에 고추에 질병이 없다. 웃자람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비료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가을에 썰이 오기 40일에서 45일 전에는 끝물 고추 익히는 방법을 해라. 그거는 물 20리터에 골드 칼라 60cc에 설탕 120g 염화가리 120g에서 400g까지 점차적으로 온도에 내려갈 때 늘려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고추가 그 썰이 오기 한 열흘 전에는 그 착색제 에세폰을 써서 익혀도 그건 호르몬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다. 인체에도 에틸렌 가스이기 때문에 사과에 나오는 에틸렌 가스나 에세폰이나 동일한 성분이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황금알농법 메뉴를 많이 본다면 고추 재배 대농을 하시는 분이나 텃밭을 하는 분들 누구든지 다수학과 고품질 할 수 있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지역에서 하우스에서 고추 재배 후에 고추대가 남아있는 곳에서 고추 재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